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넘버 8. 남북국 중에서 이제 통일신라 말고 발해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살펴볼 텐데요. 발해는 5명의 주요한 임금만 기억하면 됩니다. 발해를 세운 사람 고왕 대조영, 그리고 발해 성장기를 이끌었던 2대 무왕, 3대 문왕, 그리고 그 전성기를 누렸던 선왕,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선왕,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발해 멸망, 슬프죠. 애왕, 대인선, 뭐 이 정도만 알면은 됩니다. 그렇다면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는 과정부터 빠르게 훑어보도록 합시다. 668년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0년 뒤인 698년 고구려 장군 출신으로 영주 지방에 끌려가 있었던 대조영이 그 무리를 이끌고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거느리고 이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동쪽 고향으로 가자 우리 고향으로. 물론 이 과정이 당나라의 감시를 받고 있는 유민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내용은 길지만 뭐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본다면, 고구려 멸망 과정에서 당나라를 도왔던 세력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란족인데요. 이 거란족은 당나라로부터 고구려 멸망을 도우면 이 영주 일대 지역을 받을 수 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당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작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 영주 지역에서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란족의 바람을 차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란족도 영주 지역에서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거란족 그 추장이었던 칸이라고 해야겠죠. 거란족의 지도자였던 이진충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와 거란족이 이 영주 일대에서 싸움을 벌이는 혼란한 틈을 타서 함께 영주 지역에서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이 탈출을 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란족의 반란을 진압한 당나라는 그들을 추격해 가겠죠. 거란족 출신 이해고 장군이 이끄는 당나라 추격대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물론 안타까운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함께 왔던 말갈족의 지도자였던 걸사비가 뭐 죽기도 하고요. 하지만 천문령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당의 추격군을 따돌린 대조영은 동모산에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발해, 처음에는 진이었습니다. 후에 나라 이름이 발해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니까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나라와 다른 황제의 나라임을 선언합니다. 당나라와 다른 천하, 라이벌이라는 거죠. 속국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독립하게 된 고구려의 계승자,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했던 위치가 막강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나라로서는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당나라는 신라와 함께 발해를 견제하게 됩니다. 발해에 대한 당나라의 견제 방법은 좀 비겁하다고 해야 될까요? 말갈족을 기본으로 하고 성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갈족부터 먼저 규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생국 발해 그 뒤편에는 밑에는 여러 말갈족이 있지만 그 중에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쯤에 있습니다. 흑수말갈은 발해 중앙정부에 복속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당나라에게 투항을 해버립니다. 당에게 투항을 함으로써 당나라는 발의 뒤쪽에 당나라의 흑수 부를 설치해서 발해를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을 만듭니다. 발해로서는 흑수 말가를 먼저 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흑수 말가와의 싸움에서 큰 업적을 남긴 임금, 싸움 잘한다, 무왕, 대무예입니다. 무왕은 당과 무력 대결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뒤쪽에 있었던 흑수 말가를 제압하고요. 그리고 장문유를 시켜서 산둥반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일대까지 또 쳐들어가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나라 강국입니다. 이 당나라와 싸우기 위해서는 치고 빠져야지 전면적으로 오랫동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발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의 허를 찌르는, 왜? 발해는 내륙국이다. 수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당나라에게 수군으로 가서 공격을 해버리고요. 설마 너희들이 만리장성까지 오겠어? 만리장성의 문을 똑똑 두드릴 만큼 육지에서도 깊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빠지는 거죠. 당나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추격대를 만들어서 쫓아갑니다. 하지만 큰 눈이 와서 돌아갔다,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는 중국 측 사료에서 큰 눈이 왔다, 자신들의 패배를 돌렸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당나라와 전면전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나라와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당나라를 견제해야 되겠습니다. 당나라 북쪽에 돌궐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이쪽에 있죠. 일본과 국교를 재개함으로써 당나라의 우호 세력인 신라를 뒤에서 견제를 하고, 일본을 통해서 신라를 견제하고, 돌궐을 통해서 당을 견제함으로써 당나라가 지속적으로 전면적으로 발해를 고립해서 공격시킬 수는 없도록 만든 거죠. 계속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교류도 해야죠. 그래서 문왕, 대흠무 3대 임금입니다. 무왕의 아들이죠. 이제 당과 다시 친선관계 한 대 때리고 나서 이제 사과하고 형님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의 선진문물, 당은 그야말로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당과 교류하면서 삼성육부의 중앙관 체제를 정비합니다. 정당성을 중심으로 했던 발해의 삼성육부는 그 2호의 병형공이라고 하는 중국의 육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충인의 지의 신이라고 해서 명칭을 달리함으로써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3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최고 기구인 정당성은 다시 그 밑에 좌사정, 우사정을 두고 육부를 관할하게 함으로써 중국과는 다른 제도,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좀 다시 발해는 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발해가 좀 이렇게 약화되니까 말갈족들, 그 밑에 있었던 말갈족들이 다시 좀 독립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걸 정리하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발해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 선왕 대인수입니다. 선왕은 대조영의 직계 자손은 아닙니다. 대조영의 동생이었던 대야발의 후손이죠. 이 선왕은 다시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는 말갈족, 흑수말갈, 월희말갈 등을 대부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과 연해주까지 진출함으로써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요.
오경 15부 62주로 체제를 정비합니다. 지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해동 선국, 엄청나게 바다 동쪽에 엄청 발달한 나라라는 의미의 해동 선국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선생님이 전에 그렸던 그림 수업할 때 선생님이 그려놨던 것들인데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무왕 2대 무왕의 업정, 그 다음에 3대 선왕의 업정, 한참 뒤에 가서 이제 9세기 초에 선왕 10대 선왕의 업적. 보시면 선왕은 뭐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까지 다시 진출하고 오경 15부 62주 발해 오도라고 하는 교통로 설치. 이랬던 발해가 10세기 초 지배층의 내분으로 약화된 틈을 타서 막강한 나라 거란의 공격을 받아서 삽시간에 멸망해버립니다. 바로 멸망은 당했지만 부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그 나라들 중에서는 부운동 나라 중에서 제일 오래 갔던 게 이제 압록강 중류에 세워졌던 정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말고도 하여튼 흥료국, 대발해국, 후발해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부운동을 전개하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발해 왕자였던 대광현, 이 사람은 실제 마지막 임금이었던 애왕 대인선의 아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발해 왕자 출신 대광현, 유민들 수만 명을 거느리고 온 거 보면 세력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고려로 망명함으로써 이제 발해는 정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부운동은 한 단락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고려가 발해 유민까지 이제 수용을 함으로써 민족 후삼국을 정치적으로 통합할 뿐만 아니라 발해까지 세력까지 흡수함으로써 이제 사실상 민족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남북국의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